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학적 소양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과거 20세기에는 엔지니어라고 하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스킬, 그것을 함양하는 데에 목표를 집중하였습니다. 컴퓨터 공학이면 임베디드가 어떻게 구축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연동시킬지 그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였죠. 건축 분야이면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만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로 넘어오며 스킬풀한 것들을 모두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어떤 기계가 아주 쉽게 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21세기 공학자들에게 내가 전공한 지식과 방법을 넘어서 더 넓게 보는 시야가 필요해졌습니다. 사회를 이해하고 수요자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이해하여 개발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 사회에 공헌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자신 전공에 대한 실력뿐만 아니라 기술공학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이해하고 사회도 이해하고 경제도 이해하고 나아가 나의 전문공학 영역도 이해할 수 있는 엔지니어. 그래서 공학자는 배움을 즐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여 그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회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3인에서 4인 정도 팀빌딩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나 만드는 회사를 오픈했다고 가정했을 때 개발자, 디자이너, 서비스 운영, 콘텐츠 소싱 및 마케팅, 그리고 재무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분담해야 하지요. 다른 학문적 영역에 있는 업무까지 엔지니어들이 이해하고 회사 운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전공자와 함께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노동력을 빌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니까요. 조직에 들어가 엔지니어로 일하는 것은 전공에 대한 실력뿐 아니라 다른 능력 또한 요구됩니다. 커다란 조직은 스타트업과 다르게 업무가 잘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 분야 외의 지식을 잘 알지 못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커다란 조직에 나의 노동력을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면 전체를 바라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한테 좋겠지요. 때로는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가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성장하여 리더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더 큰 통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직 내의 다른 팀원과의 마음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21세기에 요구하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학적 소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첫 번째로, 팀워크입니다. 팀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력과 책임을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어떤 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독단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 안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찾고 함께 실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소양은 바로 협동, 코퍼레이션이죠. 팀원 한 명이라도 협력적 마인드가 없으면 팀 자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진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근래 학교 교육에서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동 과제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함께하는 팀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트레이닝한다면 실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시기에 그때 발생하는 심각한 갈등을 쉽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입니다.
공학적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때에는 팀원으로 내 맡은 책임을 다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리더가 되어 팀을 이끌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내가 팀원이자 리더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끌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화학공학자로서 제약회사에서 연구팀 리더로서 새로운 균을 배양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추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 프로젝트에 부여된 시간과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리더는 그것을 이해하고 팀원을 이끌어 시기에 맞게 프로젝트를 완료해야겠지요. 그런데 리더의 능력 부족으로 팀원들끼리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리더가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팀원보다 실력이 부족함을 팀원이 느낀다면 그리고 리더가 연구 윤리 의식 부족으로 부도덕적인 방법으로 실험과 생산을 진행한다면 아마 조직의 모든 노력과 시간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통찰력, 변화에 적응하는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윤리의식이 리더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경영 능력입니다. 경영이란 개인 또는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곧 개발된 생산품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공학적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투자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래는 스마트 공장의 도입으로 적은 비용으로 소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을 투자받아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요. 아무리 좋은 개발 제품도 소비자에게 기억되지 않거나 배척된다면 공학적 산물로 사회에 남아있기는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경영 능력이 엔지니어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만든 썸띵을 잘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식이니까요. 근 60년 사이의 공학의 발전은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공학의 영향이 커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지요.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방사능 문제, 일상생활에 기계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안전 문제 등 새롭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엔지니어가 공학적 산물이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학 윤리의 목적은 공학의 결과물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는 인간이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